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느 평범한 날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엄청난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천 명의 직원과 수백만 명의 투자자의 신뢰를 받고 있는 당신이 자부심을 갖고 합류한 회사가 엄청난 사기 행위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조직에 충실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기업에 관한 세계적인 역사에 새겨진 이름인 세론 와킨스의 이야기입니다. 세론은 한때 혁신과 성공의 상징으로 알려진 미국의 에너지 기업 앨론의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속한 기업의 빛나는 겉모습 뒤에는 속임수의 심연이 깔려 있었습니다. 세론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앨론 회계 사기의 엄청난 규모를 발견했을 때 너무도 엄청나고 불가능해 보이는 선택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 침묵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밝히고 치명적인 결과에 직면할 것인지. 셰론은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앨론의 CEO인 케네스 레이에게 자신이 발견한 사기 행위에 대해 회계장부가 거액의 부채를 숨기고 있으며 이익을 과장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임박한 재난에 대해 경고하는 상세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경고는 무관심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지도부의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스캔들이 폭발했고 결국 앨론은 2001년 12월 파산으로 무너져 수천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했으며 경영진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셰론 역시 그동안 자기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날려보내게 되었지만 그녀는 세계적인 도덕적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론의 결정은 칸트의 윤리학과 결과주의라는 두 가지 철학적 렌즈를 통해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칸트 윤리학의 기본적인 질문은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입니다. 그는 이와 같은 도덕적 물음을 실천 이성 비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칸트는 이 물음에 대한 답변, 즉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은 결국 도덕적 행동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칸트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세론에게는 진실하게 행동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었습니다. 칸트는 도덕성은 결과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선택이 촉발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폭로하는 것은 그녀에게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 결과주의적 관점에서도 그녀의 결정은 정당했습니다. 그녀는 앨론의 부패를 폭로함으로써 그 속임수가 계속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칸트의 두 개의 철학적 프레임워크는 하나의 결론을 갖습니다. 세론의 행한 일의 결과는 모두 옳은 일을 한 것이지만 이유는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 스캔들만의 이야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론의 딜레마는 우리 모두가 삶에서 직면하는 윤리적 싸움을 반영합니다. 충성심과 정의는 종종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마도 그것들은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안내하는 동전의 양면일 수도 있습니다. 세론은 용기에 대한 대가를 치렀지만 그녀의 행동은 인류에게 지속적인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옳은 것을 옹호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항상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도록 도전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녀의 입장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신은 결함이 있는 시스템에 충실하겠습니까? 아니면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하겠습니까? 이제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의 기초를 흔들 수 있는 진실을 발견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관에 대한 충성심인가요? 아니면 가치관에 대한 충성심인가요? 정의는 쉽지 않지만 항상 희생할 만한 진실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